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킬텔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인사 담당자에게 잘 어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세 가지 요소로 컨셉과 내용, 디자인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세 가지 요소 중 포트폴리오의 핵심 메시지가 되는 컨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설득하기 위해 만드는 PPT는 항상 가장 핵심이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 메시지는 우리가 설득하고자 하는 대상이 가장 듣고 싶어하고 관심 있어야 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 계획서의 경우 설득해야 하는 대상은 주로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할 회사의 CEO나 임원진 같은 의사 결정권자들이고, 이들이 사업 계획서를 통해 듣고 싶어하는 내용은 사업의 수익성과 실현 가능성과 같은 것들이죠. 또한 광고 대행사의 제안서의 경우 설득해야 하는 대상은 광고주 담당자들이며, 이들이 제안서를 통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은 해당 광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광고의 효과입니다. 이처럼 특정한 대상을 설득하는 목적을 지닌 문서는 설득하려는 대상이 가장 듣고 싶고 알고 싶어하는 것을 핵심 메시지로 삼아야 합니다. 그럼 포트폴리오는 어떤 내용을 핵심 메시지로 삼아야 할까요? 앞선 강의에서 언급한 것처럼 포트폴리오는 우리가 지원하는 회사의 인사 담당자에게 내가 해당 포지션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설득하는 문서입니다. 때문에 인사 담당자가 가장 듣고 싶어 하는 것이 포트폴리오의 핵심 메시지이자 컨셉이 되어야 하죠. 그럼 인사 담당자가 포트폴리오를 통해 가장 듣고 싶고 알고 싶은 내용은 무엇일까요? 앞선 첫 번째 강의에서도 언급했듯 인사 담당자는 포트폴리오를 심사할 때 첫 번째, 업무 적합성과 두 번째, 업무 수행 능력을 본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업무 적합성 같은 경우 포트폴리오 속 경력 기술 내용 중 지원자가 어떤 프로젝트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했는지를 통해 해당 직무와 업무 적합성이 맞는지 판단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업무 수행 능력은 프로젝트의 성과를 통해 판단할 수 있죠. 지원자가 경험한 프로젝트에서 어떠한 성과를 무슨 역할을 통해 달성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하지만 과연 이 인사 담당자는 포트폴리오 속 프로젝트와 역할, 성과만으로 지원자의 업무 수행 능력을 잘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앞선 강의에서도 언급했듯 인사 담당자는 기본적으로 수많은 지원자들의 포폴 속에서 몇 개의 서류 통과자를 선별합니다. 이 지원자들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직무 공고에 부합하는 프로젝트가 기술되어 있고, 또 성과도 잘 나왔다고 되어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대부분의 지원자가 공고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를 기재하고 좋은 성과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자의 업무 적합성과 업무 수행 능력이 진짜인지 알아보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인사 담당자들이 업무 적합성과 업무 수행 능력이 진짜인지 알아보고 또 설득되는 그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 또한 수년간 마케팅과 디자인 산업에 종사하면서 운 좋게도 이 인사 담당이라는 업무를 맡아본 경험이 꽤 있습니다. 특히 신입사원이나 경력사원을 뽑을 때에는 HR, 담당부서, 임원진 등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심사하게 되는데요. 어떤 분은 지원자의 비전이나 성장성을 비교적 크게 고려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조직에 잘 융화될 수 있는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나 성격 같은 것을 비교적 많이 고려하시는 분도 계시죠. 하지만 다양한 심사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원자가 제시하는 업무 수행 능력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죠. 앞서 인사 담당자는 포트폴리오를 심사할 때 업무 적합성과 업무 수행 능력을 중점적으로 보고, 이는 지원자가 경험한 프로젝트에서의 역할과 그 성과를 통해 알 수 있다고 했죠. 다만 많은 지원자가 이에 부합한다고 포폴을 통해 주장할 테니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그 기준이 바로 지원자가 포트폴리오 속 여러 프로젝트를 좋은 성과로 이끌어낼 수 있었던 비결인데요. 한마디로 지원자만의 업무 노하우를 보는 것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라는 회사에서 콘텐츠 마케터를 모집 중이고 포트폴리오 심사를 진행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분명 거의 모든 지원자가 자신이 기획하고 제작한 콘텐츠가 얼마나 좋은 성과를 냈었는지
포포를 통해 열거해 놓았을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광고 콘텐츠를 기획했는데 해당 콘텐츠가 로아스 1000% 이상이 나왔다라든지, 어떤 SNS 콘텐츠는 인게이지먼트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든지 와 같이 말이죠. 대부분의 인사 담당자는 이러한 성과가 진짜인지, 본인이 그 성과를 내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와 같은 것들이 궁금하겠죠. 때문에 어떻게, 어떤 노하우로 해당 지원자가 높은 성과를 내고 많이 기여를 했는지 궁금해합니다. 예를 들어 높은 로아스를 달성한 콘텐츠 기획의 노하우로 어떤 사람은 데이터 수집을 말할 수 있죠. 자신이 수행한 많은 프로젝트의 콘텐츠 성과를 데이터로 단연간 수집해 타겟이 가장 잘 반응하는 콘텐츠를 기획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지원자는 높은 로아스 달성의 비결로 자신만의 콘텐츠 창작 기법을 강조할 수도 있어요. 타겟 소비자가 가장 잘 반응한 도서나 영화, 디지털 콘텐츠 등을 조사해 왜 타겟 소비자에게 인기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자신이 기획할 콘텐츠에 반영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원자의 경우 포트폴리오의 핵심 메시지는 데이터 기반의 콘텐츠 기획이에요. 이게 해당 지원자가 높은 성과를 낸 비결인 거죠. 두 번째 지원자의 경우 포폴의 핵심 메시지는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 발상법입니다. 각각 데이터 기반의 콘텐츠 기획과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 발상법을 포트폴리오의 핵심 메시지로 삼고 여러가지 경력 기술의 내용을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해 자신의 강점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포트폴리오의 핵심 메시지라는 것은 지원자가 자신의 직무를 잘 수행해내는 그 사람만의 노하우이자 해당 직무를 대하는 하나의 관점입니다. 이러한 지원자의 직무 노하우, 직무에 대한 관점을 포트폴리오의 핵심 메시지로 삼고 여러가지 경험한 프로젝트의 내용과 성과를 풀어놓으면 인사 담당자는 이 지원자의 강점이 이것이고 굉장히 설득력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러한 핵심 메시지를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포트폴리오는 지원자의 경험에 따라 적게는 10장 내외에서 많게는 수십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장표 중 핵심 메시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선 가장 첫 페이지, 즉 표지에 핵심 메시지를 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포트폴리오의 주제가 된다고 했으니 이와 같이 포트폴리오 표지의 제목처럼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장표에서처럼 데이터 기반의 콘텐츠 기획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제목 그대로 쓸 수 있을까요? 자, 포트폴리오에서 표지는 영화로 따지자면 영화의 대표 포스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영화 포스터의 역할은 잠재 고객에게 영화가 어떤 장르인지 알려주고 또 호기심과 기대감을 불러일으켜 본편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포트폴리오의 표지 또한 영화 포스터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포폴의 표지는 해당 지원자가 가장 어필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달해야 하고 또 인사 담당자의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포트폴리오에 대한 집중력을 높여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데이터 기반의 콘텐츠 기획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그대로 표지 타이틀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를 함축적이고 센스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컨셉 키워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 포스터에서 제목을 슈퍼 경찰이 나쁜 놈을 시원하게 때려잡습니다 라고 쓰지 않고 범죄의 도시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럼 예시로 든 데이터 기반의 콘텐츠 기획이라는 핵심 메시지는 데이터 아카이브와 같은 컨셉 키워드로 워싱해 볼 수 있습니다. 기록관, 기록물 보관소를 의미하는 아카이브라는 단어를 활용해 데이터 기록관이라는 컨셉으로 해당 콘텐츠 마케터가 경험한 방대한 데이터를 표현해 보는 것이죠. 여기에 덧붙여 인사 담당자에게 더욱 쉽게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부제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해 콘텐츠를 만듭니다 라는 카피를 추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인사 담당자 입장에선 이 사람이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콘텐츠 마케터구나 라고 그 사람의 커리어적 강점을 쉽게 파악하고 해당 관점에서 지원자의 성과는 어떨까 라는 기대감을 갖고 포폴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컨셉 키워드,
즉 타이틀을 좀 더 재미있게 강조해 볼 수 있는 장치를 더하면 좋은데요. 다음과 같이 블랭크를 데이터 앞에 붙임으로써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뒤의 내용은 이 블랭크 속에 있는 내용을 채우는 것이 되겠구나 라는 암시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포트폴리오의 컨셉을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 알아보았고 또 그것을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챕터에서는 포트폴리오의 여러 장표들을 어떠한 기준에서 만들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